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실이 조금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PPT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큰 강실은 PPT가 약해서 굉장히 진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신 이게 모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훨씬 더 수업을 하는데 더 집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제 이름은 이광호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행정학 공부를 약 4개월 정도의 이론 과정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첫 시간에는 이 수업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학생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려고 맘먹고 왔지, 그치? 열심히 공부하려고 맘먹고 왔는데 근데 막상 오자마자 막 수업을 막 해버리면 좀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충격적이잖아요. 그치? 좀 충격적이지. 물론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왔는데 근데 막 갑자기 수업을 시작하면 너무 놀랍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편안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수업을 진행을 안 하는데, 근데 또 수업도 안 하면 일부 학생들은 인터넷에 수강료를 냈는데 수업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하지 않지만 수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업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수업이 아니었던 그런 교묘한 시간.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저는 오히려 공부하는 것보다 이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수업에서 한 지식을 한 두세 개 더 알려주는 것보다 어떻게 공부하는지 방법을 알고 또 여러분들이 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1시간 정도 같이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준비했으니까 한 장씩 받아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생활 안내입니다. 이 2페이지를 볼까요? 자,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부터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는 지금이 최고예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려는 의지는 없어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1년 동안은요, 계속 의지가 떨어지기만 해요. 알겠습니까? 떨어지기만 해.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의지력이 여기가 100%야. 100%. 자,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내년 시험 볼 수 있는 내년 6월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자, 100%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의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떨어지다가 중간에 좀 놀래요. 이러면 안 돼. 좀 올라가요. 그러다가 또 떨어져요. 그러다가 또 이러면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떨어져요. 이러면 안 돼. 이러다 또 떨어져. 그러다 나중에 여기서 제로로 떨어지면요, 학원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각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각도가 조금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각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여기가 올 12월이면 여기가 12월이면 그러면 여기가 한 9월이나 이때쯤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뭡니까? 각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한 4월쯤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잘 버텨내면 이렇게 가서 시험 보기 전까지 버텨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일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의지가 커지는 게 아니고요, 줄어들기만 해요. 너무나 슬프게도 우리는 이제 의지력이 줄어드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 시험 보기 전까지 버텨내야 되거든요. 버텨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연구해야죠. 자, 그 방법은 바로 뭐냐면 생활을 단순화하는 거예요. 이 생활을 단순화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학원에서 집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독서실로, 독서실에서 집으로, 요것만 반복되는 거죠. 요것만 반복되는 거예요. 집, 학원, 독서실, 집, 요것만 반복돼야 돼요. 자, 그런데 중간에 학원과 독서실 사이에 스타벅스? 자, 이게 요 사이에 딱 끼는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수강 기간으로부터 1개월 정도가 연장돼요. 자, 학생이 생각한 수강 기간은 얼마큼이죠? 1년. 좋아요. 1년 공부해서 합격했다가 마음먹었거든요. 그런데 스타벅스를 한번 가면 1개월이 연장돼요. 그럼 12개월에서 13개월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독서실과 집 사이에 할맥이 뭐예요? 학생은 다행스럽게 잘 안 가는 학생이라서 잘 다행인 것 같아요. 자, 학생 정답을 맞췄거든요. 뭐라고요? 정확하게 말해보라니까요. 맞아요. 역전 할머니 맥주예요. 알겠습니까? 몰랐죠? 그렇죠.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자, 이 학생 아주 위험한 학생이에요. 역전 할머니 맥주. 자, 여기를 가면서 하는 순간 여러분이 생각했던 수강 기간에서 2개월이 연장돼요. 자, 이게 연장돼요. 자, 알겠습니까? 2개월이 연장돼요. 그러면 12개월이 아니라 14개월이 되는 건데, 12개월에 14개월이 되는 건데, 2개월 연장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준비한 시험이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운전면허 시험은 항상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없어. 4월, 6월밖에 없거든요. 근데 6월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1개월이 연장되면 그럼 나를 위해서 시험을 7월 달에 봐주지를 않는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1개월이 아니라 이게 1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저주를 걸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가면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요. 그렇게. 이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가셔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꼭 할맥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호프집이나 소주집 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내년 6월 시험 볼 때까지 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1년 동안 스타벅스 한 번도 안 가고 1년 동안 호프집, 소주집을 한 번도 안 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딱 2개월만 가지 마세요. 2개월은요.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돼요. 어떤 학생은 저는 술을 너무 좋아해갖고 저는 2개월 동안 술을 안 먹는 거는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은 지금 환불을 해야 돼요. 환불을 해서 지금 여기보다는 먼저 알코올 치료가 먼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 이게 필요하냐면 솔직히 이 수험 생활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먹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봐봐. 진짜 더럽게 힘들다. 너무 힘든데 스타벅스 가서 친구들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수다 떨잖아? 너무 신나. 너무 재밌다고요. 재밌을 것 같아? 안 재밌을 것 같아? 재밌어요. 그리고 호프집에 가가지고 친구랑 호프집 가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명을 모르죠. 학생 혹시 얼굴 표정 보니까 할명을 아는 표정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 어때요? 신나요? 신납니다.
신나거든요. 자, 그러면 또 해야 돼요. 왜요? 신나니까요. 자, 여러분들 마약이 무서운 이유가 뭔가요? 중독 때문이거든요. 자, 바로 그거예요. 자, 할맥이나 뭐 이 맥주집이나 맥주집이나 스타벅스가 마약은 아닌데 요 하얀색으로 쓴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마약과 같은 효과를 발휘해요. 너무 힘든데 자, 여기에 노란색, 빨간색 주사 한 방 빵빵 맞으면 뿅 가요. 너무 좋다고. 알겠습니까? 너무 좋으면 한 번 해야 돼, 한 번 더 해야 돼요? 한 번 더 해야 되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얀색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얀색이 더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년 동안요, 기쁨이나 슬픔이 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솔직히 너 공부해봤지만 공부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니 안 재밌니? 자, 너구나. 자, 그러면 이 공부 재밌어 안 재밌어요? 공부 재미없어요. 그 때문에 공부를 계속 참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 일주일은 참을 수 있죠. 일주일은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를?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재밌는 것도 아니고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 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알겠죠? 그래서 자, 솔직히 공부하고 나가지고 공부해야지.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자, 그건 있을 수 없고요. 참는 건 한계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이 오는 거야. 그냥 빈대가리로 오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원에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공부해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렇게 해야지 1년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는 상태.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요 기쁨을 없애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딱 몇 개월만? 2개월만. 2개월 후에는 가도 돼요. 알겠습니까? 2개월만. 지금으로부터 종강할 때까지. 알겠습니까? 딱. 왜냐하면 그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몸뚱아리가 수험생이 돼요. 내가 학원에 등록했다고 수험생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와 정신 상태가 수험생이 되어야지 수험생인 거죠. 알겠습니까? 학원에 등록했다고 수험생이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활이 그냥 평온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까지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요. 근데 그때 이런 마약 주사를 맞지 말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 해내시기 바래요. 그런데 이것만 해내면 여러분들은 50% 합격인데 해내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아마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내가 볼 땐 이걸 해내는 사람이 10% 정도 될까? 그럼 90%는 이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만만치 않아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지력을 가지고 꼭 버텨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그냥 이제 수험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힘을 내셔서 꼭 해내시기 바라요. 지금 의지력이 가장 강한 이 순간에. 알겠죠? 그러면 됩니다. 2개월만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단 여기서 자, 스타벅스는요. 자, 테이크아웃은 허용합니다. 자, 커피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던데요. 자, 사서 오는 것은 허락합니다. 알겠죠? 거기 앉아 있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또 괜히 손 들고 엔젤리너스는 괜찮다 그따구 질문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자, 모든 커피숍 다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모든 카페 다 안 됩니다.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건 됩니다. 알겠죠? 가지고 나오는 건 돼요. 앉아 있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테이크아웃은 괜찮고요. 앉아 있죠. 2개월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 숙제고요. 두 번째는요. 자,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요번엔 지금 PPT 수업을 오늘 요번에 처음 시도하는데, 근데 그 전에도 작은 강의실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집중력 때문에. 이 아마 다른 과목은 넓은 강좌에서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면 뒤에 앉으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봐서 알 텐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학교가 합치면 적어도 12년 이상을, 그렇죠? 12년 이상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앉아 보면 알지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집중력 차이는 엄청나요. 엄청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제 바운더리 안에 보일 수 있도록. 뒤에 있으면 제가 관심을 안 가져주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건 그 얘기거든요. 관심 가져주지 마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관심을 가져주면 학생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잘 안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데 제 마음속으로는 학생들이 읽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앞에 앉으십시오. 앞에 앉으시면 훨씬 집중이 잘 되고요. 저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는 앞에 앉은 학생들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계속 말 시키고 질문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수업이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수업이 같이 진행되는 거야. 수업을 같이 가는 거죠. 제가 주연, 여러분들이 조연. 수업이라는 것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뒤에서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것은 관객. 알겠습니까? 관객. 그렇게 돼요. 우리가 보통 그 연극을 영화죠, 영화. 우리 학생 그 영화 좋아하니? 근데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때가 있냐면 봤나? 그럴 때가 있어. 그렇지? 생각이 안 봤나? 안 봐. 그렇지? 이런 정도가 되거든요. 왜? 관객은 그래요. 관객은 그냥 편안하게 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영화에 출연했던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영화 기억이 나죠. 나 출연했나? 안 했나? 그러겠니?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정학이라는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관객이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조연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조연은 비록 주연은 아니더라도 기억을 오래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출연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앞에 앉아서 저하고 대화하면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알겠죠? 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앞에 앉으면 불편한 건 확실해요. 제가 계속 말 걸거든요. 말 걸고 막 그러거든요. 불편해요. 근데 뒤에 있으면 편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학원을 등록한 것 자체가 불편하려고 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줘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 인터넷 시장이 발달돼 있고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너 인터넷 있는 거 몰라서 여기 왔니? 아니잖아. 그렇지? 무슨 메가스터디니 어쩌구니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이 발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등록했다는 것은 여러분 일정 부분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렇죠? 불편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불편하세요. 불편하러 와서 편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편하려면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정말 편해요. 알겠죠? 밤 12시에 들어도 되고요. 듣기 싫으면요. 스톱하고 뭡니까? 바로 자빠져 자도 되고요. 알겠습니까? 못 알아들으면 다시 들으면 되고요. 심지어 누워서 들어도 돼요. 알겠습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돼지꼬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봐도 돼. 그렇게 편리한 기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걸로 들어야죠. 이렇게 힘들게 들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불편하러 오셨으니까 불편하시길 바래요. 앞에 앉아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요. 친구를 좀 사귀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바로 옆에 강의실에 보면 그 경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경찰 학생들하고 여러 우리 공무원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경찰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그 잘 어울려요. 수험 공부하는 학생들이 잘 어울리다 보니까 이 수험 생활이 재미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나 있어요. 붕 떠 있죠. 알겠습니까? 공부하면서 막 만나가지고 저녁 같이 먹고 때로는 막 손잡고 막 술 먹으러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 생활이 즐거워요. 그래서 이 수험 생활을 오래 해요. 알겠습니까? 오래 해.
막 3년씩 막 4년씩 해.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 학생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어울리는 걸 싫어해요. 혼자 그냥 조용히 혼자 그냥 조용히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들은 빨리 합격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떨어져 나가요. 중간에 너무 외롭고 쓸쓸하거든. 알겠습니까? 너무 혼자 외롭고 쓸쓸해. 이 기간이 2달, 석 달이면 버틸 수가 있는데 2달, 석 달이 아니라 1년이 넘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쟤네들은 포기를 안 해요. 경찰 친구들은 포기를 안 해요. 떨어져 나가진 않아요. 오래 공부하지만 떨어져 나가진 않아. 같이 그냥 계속 공부하니까요. 재밌게 서로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누가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좀 접목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에 경찰 학생들의 어떤 위아더 월드 분위기를 살짝 접목시켜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친구를 1명 정도만 또 많아야 2명 정도만 사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만 대화해요. 그리고 밥을 같이 먹을 정도, 그리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실 정도, 그 정도 친구는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1년 내내 계속 공부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게 분위기가 확 다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보통 가끔 특히 남학생들보다 여학생이 더 그런데 가끔 이게 우울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자기가 좀 약간 못난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내가 못난 게 아닌데 근데 그런 생각이 빠져들면 쫙 깔아지거든요. 쫙 깔아져. 그때 누가 옆에 쳐줘야 돼. 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한번 해줘야 돼요. 근데 안 하면 쫙 깔아주면서 눈물 지르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어 사람이라는 게. 그때 툭 하나 누가 건드려줄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를 사귀십시오. 자, 알겠죠? 그래서 가급적 학습형 친구로. 유희형 친구 안 돼요. 유희형 친구는 같이 손붙잡고 뛰쳐나가기 때문에 안 되고요. 학습형 친구로. 학습형, 유희형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에이, 그거는 쉽죠. 여러분들 인생 좀 살아봤잖아. 인생 살아봤지? 이제 관상 좀 보지? 딱 보면 학습형? 유희형?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얌전하게 생긴 애로다가 자, 동성 친구로. 이성 친구 사귀면 또 이게 또 야리꾸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성 친구로 다 사귀어서 같이 밥 먹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시고 할 정도, 그 정도의 친구는 필요하다. 그래야 1년을 버텨낼 수 있다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 2개월 동안은 자, 절대 스타벅스 할맥하지 마시고 자, 술집까지 마시고 자, 최대한 앞에 앉아서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수업하시고 그리고 친구를 1명 정도만 사귀어서 같이 밥 먹을 정도? 그 정도는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1년을 갈 수 있어요. 친구를 아무도 안 사귀는 학생들은 보통 어떤 학생은 선생님하고 친해지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오시다 보니까 만약에 근데 선생님이 안 나오는 날 자기가 힘들고 그러면 누가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항상 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2번째는요. 자, 강의 내용 볼게요. 자, 행정학은요. 행정학은 총 4개월 과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총 4개월 과정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둘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책을 딱 보시면 이 그 두꺼운 책을 이렇게 넘겨 보시면 한글이죠. 한글이야. 근데 말은 한글인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잘 살펴서 공부하다 보면요. 한 30페이지 정도 공부하잖아. 입에서 거품 나와요. 거품 나와요. 거품 나오면서 책을 딱 덮죠. 덮으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아, 내 길이 아닌가 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말만 한국말이죠. 정말 어려워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책은 가장 먼저 책 전체의 윤곽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권, 2권의 내용을 총망라해서 핵심만 뽑아 놓은 책이 있어요.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바로 얇은 책이죠. 얇은 책이 하나 더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얇은 책. 그게 바로 기본 과정 책이에요.
그래서 2개월 동안은 그 기본 과정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책이 저는 이 1권, 2권, 3권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책이 3권이에요. 왜냐하면 1권, 2권을 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자, 가장 뼈대가 되는 것만 골라서 제가 직접 다시 만든 책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 기본 과정에서는요. 기본 과정은 전체 내용이 한 100%라면 요걸로 한 30% 정도 공부할 거예요. 전체 내용 중에서. 그리고 점수는 한 70점 정도 이 정도 맞게 해드릴 거예요. 매우 효율적인 공부죠. 공부는 전체에서 30%밖에 안 하고 점수는 70점 맞는 거죠. 매우 효율적입니다. 원래 30% 공부했으면 몇 점 맞아야 되니? 30점 맞아야지. 그렇지? 근데 30% 공부해놓고 70점 맞게 해주겠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매우 효율적인 공부입니다. 자, 매우 효율적인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70점 맞고 합격할 수는 없다는 거죠. 90점 이상 맞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해서 심화 과정이 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심화 과정에서는 약 40% 정도 자, 공부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점수는 30점 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화 과정은 매우 비효율적인 공부예요. 공부량은 더럽게 많은데 점수는 조금밖에 못 맞는 거죠. 한마디로 중요도 B급, C급 이런 거죠. 내용도 더럽게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내용은 어렵고 못 알아듣겠고 시험 잘 나오지도 않고 자,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자, 30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맞춰야 점수를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배웠다고 해서 100점을 맞느냐? 아니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렇죠? 기억을 못 하는데. 그리고 알면 뭐하냐? 응용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풀 과정이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까? 문풀 과정. 그래서 자, 기출 문제풀이 과정하고 그다음에 자, 7급 기출 단원별 문제풀이 하고 이러는 거죠. 저는 9급 볼 건데 왜 7급을 하나요? 에이, 참. 7급을 해 줘야 9급을 풀 수 있어요. 자, 알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육상부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 육상부 코치 선생님이 그때는 키가 커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중학교 가니까 키가 작아지더라고요. 자, 근데 그때 항상 달리기를 할 때는 이 모래 주머니를 이렇게 종아리에다가 묶어줬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모래 주머니를 하고 뛰어다녔어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운 거야. 자, 그래서 무거워. 그런데 아니 어차피 경기에서는 모래주머니 하고 뛰지 않잖아요. 근데 늘 모래주머니를 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끝나고 이제 훈련이 끝나고 자, 모래주머니를 벗고 집에 갈 때는요. 이게 걸어가는 건지 날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막 날아가는 게 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지금 100m 달리기를 하면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 느낌이었어요. 그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코치님한테 코치님, 진짜 경기할 때는 모래주머니 하지 않는데 왜 모래주머니랑 훈련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진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자, 저는 9급 시험 볼 건데 왜 7급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그건 초등학교 다니는 저보다 못한 질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를 해야 9급이 풀려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에 한 1월달 이제 내년 되면요 동영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학원에서는 여기까지를 필수로 주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마치시기 바래요. 그래서 기본 한 번, 심화 한 번, 기본 한 번, 심화 한 번 하는데 지난달까지 심화를 했었어요. 그런 바람에 처음 들어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엔 기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서부터 하나하나 이해를 시켜주면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자, 편안하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자, 행정학습 방법 볼게요. 학습 방법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외우지 않으면 절대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이해를 시켜주는 것은 암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가면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이해가 안 가도 외워져 안 외워져? 안 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해했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지 나오는데? 외워야지 점수가 나와요. 근데 이해가 안 가면 외워지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는 암기를 위한 시녀에 불과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암기가 돼야만 점수가 나옵니다. 알겠죠? 수업을 100날, 1000날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암기가 안 되면. 영어 수업을 종일 들어보세요. 단어 외우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행정학은 영어입니다. 외워야 돼요. 그렇겠죠? 외워야만 점수가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승패는 암기에서 결정납니다. 그렇겠죠? 자, 암기.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요, 우리 5과목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과목 준비이 바로 행정학이거든요. 행정학을 왜 이렇게 싫어할까? 선생님 좋은데 행정을 싫어요. 왜 싫어하냐면 여러분들의 두뇌 체질하고 너무나 안 맞아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두뇌 체질하고 너무나 안 맞아서.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수능 세대잖아요. 저는 좀 약간 이제 올드해가지고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학력고사하고 여러분들이 했던 수능하고요, 문제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일단은 시험 제목만 봐도 달라요. 저는 대입 학력고사를 봤어. 학력고사를 봤고, 여러분들은 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봤거든. 자, 이름만 달라진 게 아니라 시험 문제가 달라요. 봐봐. 제가 본 거 이거야. 대입,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대학교에 들어간 게 아니야. 아직 안 들어갔어. 들어가기 위한. 학력이 뭐야? 바로 배울학자의 힘력자야. 한마디로 지적 능력. 이건 뭐냐면 현재 지식이야,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랑 고딩 지식이죠. 고딩 지식.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네 머릿속에 얼마나 들어있니? 이런 뜻이에요. 머릿속에 들어있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니? 외워야 돼. 외워서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그래서 한마디로 외웠어?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웠어 안 외웠어? 이런 식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행정학이 그 고등학교 과목하고 가장 비슷한 게 사탐이거든? 사회탐구. 자, 근데 옛날 학력고사 때 사탐은 말 그대로 암기 과목이었죠. 외우면 돼요. 근데 여러분 시대는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죠.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입이 아니야. 대학교에 들어가서 수학, 매니매틱스가 아니에요. 자, 대학교 교육을 받을 숫자예요. 받을 수 있는, 대학교의 그 학문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너 대학교 교육 받을 수 있어? 자,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거 배울 수 있어? 이겁니다. 즉 그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대가리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대가리 회전 능력, 이거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이거죠. 이거는 고딩 지식을 알고 있냐를 묻는 거고, 이거는 대가리 회전 능력이에요. 즉 머리가 돌아가냐. 알겠습니까? 그 때문에 머리가 돌아가는 건 응용력이죠. 응용력. 이걸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읽고 이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해, 어떤 것이 유추돼, 이런 식의 문제였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수능 사회탐구 보면요, 이 한 페이지에 문제가 4문제 이상 못 들어가. 왜? 지문이 길어서. 사탐이 마치 언어여역 같이, 알겠습니까? 문장을 주고 문장을 읽고 거기서 문제를 푸는 거였었어요.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 바로 고3 때까지 수능을 목표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머리가 응용력 중심으로 발달했고, 또 교육과정도 그런 것이었지. 때문에 여러분들은 외우는 걸 아주 싫어해. 그리고 외울 줄도 몰라. 외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시험을 봤기 때문에 암기에 능하고 암기가 늘 당연한 거였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차이인 거지. 그 차이인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행정학은요, 학력고사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자, 교재를 보시면 1번을 봐도 되고 2번을 봐도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두꺼운 파랑색 선이 하나씩 거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게 단원 마지막이거든요. 그걸 아무 데나 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문제를 보시면 잘 봐봐. 문제 형태를 봐봐. 지문이 없어. 지문이 없어. 그냥 문제 선택지, 문제 선택지. 바로 그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학력고사 스타일이거든요. 수능식이 아니에요. 수능식은 지문이 있어. 지문이 없잖아. 알겠습니까? 학력고사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인사혁신처 처장님한테 왜 수능식으로 안 냅니까? 그렇게 따지고 싶으면 따지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머리를 여기에 맞추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알겠습니까? 가서 인혁처에 가서 따지던지 우리는 수능 쓰는데 왜 있다고 그럽니까? 따지시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머리를 여기에 맞추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싫어해요. 여러분과 안 맞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싫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견뎌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방법은 뭐냐면요. 암기 방법은 보통 여러분들은 이렇게 너 어떻게 외우니? 그러면 그냥 봐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면 어떻게 외워져? 자, 본 다음에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문방구에서 그 연습장이라는 걸 샀어요. 지금도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무지 노트죠. 아무것도 없는. 자, 거기다가 볼펜으로 막 깨알같이 막 쓰면서 외웠었어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세대 때는 그랬었어요. 자,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에 표지에는 이제 당시 하이틴 스타들 이렇게 있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하기 전에 예쁘다 한번 보고 이제 공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걸 잘 안 사더라고요. 그리고 암기를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눈으로 보는 건 좋은데 마지막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외워졌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자, 무지노트를 사세요. 사셔서 자, 외워졌으면 혼자 안 보고 써보세요. 써지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보고 탁 덮.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써져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써지면 그러면 내 겁니다. 그래야 점수가 나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알겠죠? 연습장 아까운 뭐 저기 이면지를 사도 어떻게 얻어도 좋으니까 반드시 암기가 됐는지 확인하셔서 써보시고 써지면 끝나고 안 써져. 안 써져. 그럼 다시 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딱 써졌을 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알겠죠? 자,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절대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자, 이 기본 과정은 필기 노트로 수업을 할 거고요. 3권으로. 그다음에 심화 과정은 1권, 2권 본책을 그대로 다 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매주 수업한 내용을 진짜 실전용 문제를 모의고사를 푼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제 저희 학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오늘 수업한 내용을 그렇죠.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설을 해주는데 학생들이 정신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한 주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런 수가 줄고요. 수업은 10시에 시작하니까 10시에 와요. 전 그 꼬라지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9시 30분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알겠죠? 첫날부터 그냥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4시 반에 수업이 마쳐지죠. 알겠습니다. 30분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배운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암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안 풀려요. 풀리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대신 찾아서 푸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알 수 있죠. 오늘 배운 내용이 시험 문제가 실전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외워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알겠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해서 본 수업은 4시 반에 끝나고 30분 동안 문제 풀어주고 마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달 동안 자, 꼭 해내시길 바래요.
이 2달을 해내야 되는데 실패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자, 지금 제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2달 저걸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 들었어? 안 들으면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게 안 되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차피 고생할 거라면 꿈을 이루어야죠. 그렇죠. 이 젊은 날에 너무 힘든데. 그래서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안 먹은 사람이 있다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다면 그 학생을 지키고 싶은데 그 학생도 실패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얘 때문에, 외부 친구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은 내 인생을 살찌우게 하는 멋진 존재들이죠. 멋진 존재들인데 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그 2개월 동안은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2개월만큼은 내가 친구를 잠시 놓아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세요. 문자를 보내십시오. 바로 나 수험생활 시작했어. 그래서 잠시 못 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꼭 알려주세요. 알겠습니까? 꼭 알려주세요. 그래야 2번 연락한 놈이 1번 연락하고 1번 연락하려면 연락을 안 하거든요. 내가 오늘 수업 끝나고 오늘 독서실 가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끝났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문자가 오는 거야. 너 어디냐? 나 시내. 왜? 나 지금 학원 들러가 있거든. 그래? 야, 우리 다 모였거든. 빨리 할매로 나와.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이렇게 간다고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어울리다 보면 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에게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친구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내가 친구를 떨구는 게 아니라 친구가 나를 도와줘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뭐든지 시작할 때는요, 만천하에 시작 하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비밀리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담배를 끊는 사람이 자기 혼자 끊었어. 혼자 끊고 오늘도 담배 끊어야지. 이렇게 하고서 아침에 딱 출근했어. 출근하자마자 갑자기 과장님이 김대리 담배 피러 가자. 자, 담배 피러 가자고. 내일부터 끊어야겠다. 그럼 언제 끊어? 그게 아니고요. 담배 끊는 첫날 딱 출근하자마자 과장님 저 오늘부터 담배 끊을 겁니다. 자, 이러는 거죠. 알겠습니까? 김미경 씨, 나 오늘 담배 끊을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꼭 잘 봐. 다시 끊나 안 끊나? 이렇게 만천하에 설명해줘야지.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과장님이 담배 끊었다고? 그래, 알았어. 자, 혼자 피러 갈 거 아니야. 그래야.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친구들에게 알려야 돼요. 나 공무원 수험 생활 때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래야 제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시작할 땐 시작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요. 끝날 때 끝 이렇게 끝나세요.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학원도 안 다니고 오지도 않는데 뭐하니? 공무원 시험 준비. 그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끝날 땐 끝하고 끝나시고요. 시작할 땐 시작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자, 친구들에게 바로 오늘 공무원 수험 생활 시작했다는 걸 알리세요. 2가지 숙제죠. 2개월 동안 스타벅스, 커피숍, 술집 가지 않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친구들에게 바로 나의 공무원 수험 생활을 알리기. 알겠죠? 그렇게 하고서 본격적으로 달려들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10분 후에 본 수업을 진행할게요.